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나 이필주는 이곳 일본을 도전의 땅이라 부른다. 최고의 무역상이 되겠다는 열정 하나로 일본 열도를 누비고 이 가격이 1980엔. 한국에서는 아주 비싸게 팔려요. 오직 젊음 하나를 미천으로 예비 무역상이 된 나 이필준. 일본에서 자본금 제로로 꿈에 도전한다. 자본금 제로로. 일본 수도이자 최대 인구를 가진 상업도시 도쿄. 이곳에서 생활한 지 5년째인 난 매일 아침 소포 보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알람시계. 요즘 알람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위에 놓고 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장에 붙여놔요. 그래서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윙윙윙 하면서 모기가 막 모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걸 끌려면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천장에 있는 모기를 잡아서 꺼야 돼요. 거의 하루에 한 2건 정도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아니면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오죠. 예. 주로 어떤 물건들 많이 사요? 주로 요즘 인기 있는 게 이제 미용 제품들, 미용 건강 제품들, 미용 제품들 같은 게 요즘 인기가 많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내 나이 29. 나이에 맞는 변변한 직장 대신 내가 가진 타이틀은 늦깎이 대학생, 무역학과 4학년이다. 외식 산업 특수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하신, 외식 산업에서 성공하신 체인점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단독 가게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성공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강의. 성공한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듣는 이 강의를 나는 제일 좋아한다. 강연자의 경험담을 통해 미래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꿈은 어차피 무역을 전공하고 무역이 너무나도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무역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학교에서 배우거나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FTA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앞으로는 관세도 없어지고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비자도 없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뭐 다분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한국에 팔고 무엇을 일본에 갖다 팔아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일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진다. 특히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인 학교는 최적의 장소. それ何がいいの？それはね、まずはね、向こうの遊牧民は、もうそればっかり食べてる。それ食べるから、その歯が丈夫で真っ白。真っ白。真っ白に。 아, 미약으로 효과가 마른다. なんていうの、自然の歯ブラシっていうか、もうそれでもう元気、揃ってるし、身真っ白だし。 한국에는 특히 일본에 있는 건강식품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한국의 건강식품이 유행을 하고 또 이제는 한국 붐도 이제 슬슬 끝나가니까 건강식품 쪽에서는 좀 더 새로운 네팔이나 몽고 또 그 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뭘 먹는지 저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고 뼈가 굵고 장수하는지 그런 걸 이제 오늘 몽고 친구한테 많이 묻고 있습니다. 통역, 엑스트라, 안경점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고 언제나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집에 왔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한국에 있어요. 한국으로 갈 건가요? 예. 안경점 직원이었던 내가 무역상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5년 전. 예전에 난 지금과는 달랐다.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친구들 만나고 또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놀고 일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죽을 경험을 하니까 야 이거 뭔가 좀 살아야겠다. 좀 뭔가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넉 달 전 만든 개인 홈페이지에는 발로 뛰어 얻은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입욕은 이제 고추 입욕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욕할 때
그 물에다가 고춧가루 같은 걸 풀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땀을 많이 내고 몸에 있는 안 좋은 땀구멍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그런 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미천이 없는 내게 인터넷 경매는 실전의 장이다. 1000엔 넘었어요? 예. 얼마에 내놨는데? 저는 90엔에 팔려고 했어요. 사실 50엔에 구입한 물건이거든요. 18배, 17배를 이게 남기고 파는데 어떻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양심에 좀 꺼리나 보지. 예, 그런 게 아직 많아요. 그런 제 양심과의 싸움.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무역 저희 교수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객 만족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선 아이템. 그래서 나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언제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면은 잠을 못 자요. 기대감.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하면은 뭐 아침 되는 건 금방이에요. 무역상이 되겠다고 결심한 후 알게 된 기쁨. 그것은 일에 대한 즐거움이다. 여섯 시가 채한된 토요일 새벽. 주말이라고 여유 부릴 수 없다. 오늘은 벼룩시장이 있는 날. 물건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길을 나섰다.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한 한국인 친구들과 도착한 곳은 메이지공원.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열린다. 오늘 우리가 팔 물건들은 다양한 한국 상품과 재활용품. 파는 물건들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따리 메고 찾은 기영 씨도 입지 않은 옷들을 전부 챙겨온 순영 씨도 모두 무역상이 꿈이다. 오늘은 이제 그 동네에서 리사이클 한다고 이제 공짜로 밖에다가 이제 전시해 놓은 옷들, 사람들이 버리는 옷들하고 그릇, 집에서 안 쓰는 그릇들, 그리고 뭐 조그만 장난감들,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사면은 주는 장난감들,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면은 제가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거나 뭐 어디서 얻거나 음료수 사면은 사은품 주는 거나 그걸로만 이제 자본금 제로로 오늘 팔아보려고 합니다. 메이지공원 벼룩시장은 약 500여 점포가 참여하는 대형 주말 시장이다. 아이디어 상품에서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 가장 눈여겨볼 건 대부분의 상품들이 중고 상품이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같은 경우는 제가 실증나면 다 버리잖아요. 옷 같은 것도 뭐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 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버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꼭 물건을 판다기보다도 서로 공유하려고 나눠주고 또 그 나눠받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両親とかあと親戚とかからもらった衣類とかあと雑貨そういうものがたまったんでそういうものをリサイクルしてでそれを売ったお金をですね旅行したりとかまた違う新しい服を買ったりとか好きなこと美味しいものを食べ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使いたいと思ってきてます。 이번 벼룩시장이 처음이라 진땀 빼는 순영 씨와 기영 씨. 가격 결정을 못 하겠어요. 가격을 네. 일단은 좀 딴 데를 일단 모르시니까 딴 데를 한번 살짝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거를 그냥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여기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싸게 팔면 여기서 물건을 사서 자기 가게에서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 유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중국 유학생 다음으로 한국 유학생이 진짜 많은데 한국 사람들끼리 되게 안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 같은 일본 학교 다녀도 서로 막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서로 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필준 씨하고는 그러니까 마음 같은 한 번 딱 만났는데 마음 같은 것도 되게 잘 통하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해서 앞으로도 같이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하고 싶고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서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は少しできます。それ500円なの。いや、これはこうリアルだとできるんですけど。いや、これは私のプライベートの。ごめんなさい。 이번 참가가 네 번째인 나. 이젠 제법 흥정하는 법도 터득했다. 벌써 3개 팔았어요. 오늘. 예. 라이터랑 장난감이랑 비누랑. 예. 싸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런 경험들이 뭐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일단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손님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값을 흥정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본 사람들 상대로 일본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상품들이 쏟아지는 아메요코 거리. 제가 주로 오늘 볼 물건들은 좀 특이한 남자들 갖고 놀 만한 장난감들하고요. 좀 특이한 제품들 뭐가 나왔나 해서 시장 조사할 때 카메라는 필수품. 항상 석 대의 카메라를 준비하는데 이제 몰래 찍을 땐 전자수첩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그냥 장난할 때 쓰는 카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이 3개 갖고 다녀요. 저기 이쁜 거 많네요.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 최근 유행 상품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これ買いたいんですけど。はい。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ございます。 쇼크 볼펜. 제가 이제까지 다니던 가게 말고 좀 다른 곳도 많이 가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이제 방문해서 아까 상품을 몇 개 샀는데 그 상품도 이제 한국에 알리고 일본 내에서 재판매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너무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일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아직 학생이니까 졸업하기 전에 딱 한 가지나 2가지 정도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다 먹어보는 거예요. 맛이 어떤지. 이런 날 두고 사람들은 욕심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내 모든 욕심은 내 가슴속 정해진 한 길로 통한다. 지금 전 세계 무역하는 환경들을 보면은 정말로 막 각 지역별로 블록화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도 언젠가는 그런 블록화가 될 줄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과 젊은 파워 그리고 정신력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시아를 이끌 수 있는 무역상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무역을 이끄는 이런 이필준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인정신하면 보통 제조업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조업 외에도 이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돈을 번다는 그 기준이 내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단련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몇 가지를 클리어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그 자신의 문화적 행동 가치로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최소한 불쾌감은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일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습관 같은 것을 그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특징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일본인들에게 소개할 때 철저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